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풍력주의 상승 바람이 분다. 방금 전에 제가 뭐 했던 행동은 다 잊어주시고요. 왜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예, 반응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주의 상승세가 뭐 이렇게 10% 미만으로 뭐 2, 3%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은 제한적이지만 오늘 유니슨을 비롯한 뭐 두 자릿수 상승 기록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해상풍력 MOU 체결뿐만 아니라 풍력주에 관련한 뭔가 모멘텀이 새롭게 지금 불어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일단은 나가서 이제 뭐 항상 해외 순방을 하면은 갈 때마다 일단 세일즈를 하나씩 해온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원전, 해상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좀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나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해상풍력이라든지 원전 같은 이런 제품들을 앞으로 수출할 수 있겠다 이런 좀 희망을 불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상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막 찾아봤어요. 1조 5천억이라는 숫자는 알겠는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뭐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어디에 그 돈을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일제 종목들이 촥 오른단 말이죠. 네.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튀는 건 그만큼 가장 많은 수혜가 기대가 돼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 네, 기간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기간에는 하나씩 이렇게 좀 가지고 오죠, 선물을? 네, 같이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모멘텀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뭐 1.5조 규모는 나왔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기 쉽지 않죠. 그쵸. 그 자리에서 다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니슨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25% 급등을 했고요. 네. 어제 시외에서는 시외 상한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 CS 베어링 등 어찌 보면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이 먼저 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장 초반 30분 이내의 상승폭은 대부분 다 줄어든 상태이고 지금 CS 윈드, CS 베어링 등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세일즈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그에 대한 단기적인 단발성인 재료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풍력 관련해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보다 풍력의 비중을 더 많이 키워가겠다라는 그런 청산지도 발표하면서 풍력주가 올 상반기에 또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PF 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주춤주춤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찰나에 이러한 좀 좋은 투자 소식이 풍력주에 다시금 중장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될까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상승폭을 장중에 반납한 부분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적인 우리가 항상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나면 의뢰 뭐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 정도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풍력주 물론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인 건 맞잖아요. 좋죠.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서는 네. 우리가 많이 좀 들쑥날쑥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오늘 같은 거 따라가지 마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분할해서 그 조금 이제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풍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프로젝트가 좀 늦어지거나 네. 미뤄지거나 뭐 제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부품 문제, 수급 문제가 있었는데 금리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가장 피해를 봤던 주식 중에 하나로서 부각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또 설레발식으로 엄청나게 바로 올라가면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봤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뭐 20, 30%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아직 말하지만 트럼프 정권 일지, 바이든의 연속성 일지 그것도 한두 달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일단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도 유니슨 같은 거는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엄청 오른 거고.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죠. 빠져서 탄력도 더 있는 뭐 것이다. 다른 거는 많이 커버가 되니까 아니까 이 정도 2, 3%밖에 안 오르는 건데 천천히
긍정적이지만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할 텐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제히 다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러한 좋은 소식과 함께 갭상승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실적이나 앞으로 향후 상장성에 있어서 기업들 내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본다면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보시는 대표적인 기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폭력 관련 업종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이번에 유럽과 관련해서 폭력 이슈가 이제 생성이 된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국민 정서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의류업체 탐방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유럽에 수출하는 의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활용한 의류, 그러니까 의류, 폐의류가 유럽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폐의류를 분쇄해서 폐섬유로. 폐섬유로 재활용한 의류를 판매하는 게 유럽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 영국의 앞에 북해도 이쪽에 네. 가장 많은 해상 풍력 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기술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유럽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는 내용과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대비해서 기술력이나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순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수주가 나타나. 그럼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리가 유럽의 풍력,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뭐 수출이랄든지 네. 아니면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관련한 뭐 터빈이라든가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 하부 구조물 있죠. 하부 구조물. 이 거기 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또 대표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기업이죠. SK 에코플랜트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도 되고요. 네. 이 기업 외에도 하나건설이라든가 이것도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정도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부분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그 해상 그 풍력 관련한 기술과 관련된 수출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먼 얘기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 말씀해 주셨던 대표적인 기업도 뭐 SK 오션플랜트나 건설주 외에 네. 그 하부 구조물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만든다거나 거기에 좀 특화된 상장된 기업은 없나요? 세아제강이 있었죠. 지난 5월에 세아제강이 영국의 해상 풍력기지 하부 구조물 철강 제품을 대략 한 800억 정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800억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이냐? 세아제강의 전체 매출의 한 5%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단발성 계약이고요. 그래서 세아제강이 영국의 풍력 관련해서는 가장 밀접한 연관도가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나 주가에 반응하는 내용에서의 상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철강주의 흐름에서 특히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 전방 산업의 흐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동차, 건설, 조선 이 전방 산업의 종목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최근 세아제강의 주가 흐름은 후방 산업의 관점에서 전방 산업의 흐름이 좋아지는 개선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럽의 특히 영국의 해상 풍력 구조물 수출과 관련된 이유보다는 전방 산업의 이슈에 한 철강주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올라가고 있는 뭐 CS윈드나 CS 베어링, 유니슨 등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으시겠네요. 기존의 방산이랄든지 뭐 수출 관련 여러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발현된 시점들이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때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성을 가져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1회 내지는 2회 정도 움직이고 다시 자리 찾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 측면에서 운용은 가능하겠지만 좀 긴 흐름에서의 접근은 좀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판단하는 풍력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 시점에서의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흐름의 모습에서는 뭐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와 재료와 뉴스와 관련돼서 접근해볼 만한 섹터의 종목은 저는 갸우뚱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이미 뭔가 계약을 맺어서 활약을 벌이고 있는 그런 기업 혹시 없나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뭐 사실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뭐 전쟁 이슈라든지 그리고 금리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신재생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감소한 상태고 사실 유럽연합에서도 리파워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되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저 역시도 급하게 갈 부분은 아니고요. 차근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CS 윈드 일단은 뭐 이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은 좀 세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CS 윈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포르투갈 풍력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 생산업체인 ASM을 지분 인수를 추가적으로 해서 100% 지분 인수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CS 윈드는 워낙에 좀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면서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폭력 종목 쪽에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소형 종목보단 대형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일단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잠잠했었던 풍력 쪽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 만한 그런 뉴스가 전해져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워낙에 그동안 좀 하락했었던 주가 그리고 그 다음에 탄력을 받을 주가에 있어서는 옥석을 좀 잘 가려서 보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조금씩 분할로 투자를 하라. 김태준 고수는 단기 이슈지만 최근 관련 뉴스 증가는 관심을 둘 만하다. 염정 고수는 단기 호재로 대응하자. 테이브 고수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한 미래, 단기적으로는 고금리의 영향권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